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이것저것 하는 남자 쌍수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최상급 자전거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혹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그래도 알아는 보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기한급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자덕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제가 갔던 길을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엿볼 수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느꼈던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살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전거 구매 꿀팁이나 롱텀 후기 리뷰 혹은 유명한 자전거 코스 소개나 맛집 소개 그리고 라이딩 브이로그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아마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종 버튼도 눌러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종으로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1000만원짜리 자전거 중에 나쁜 자전거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암급 자전거들은 각 브랜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기술과 최상의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자전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그 브랜드에 그 자전거보다 더 좋은 자전거는 없어요. 물론 어떤 컴포넌트를 쓰냐에 따라서 가성비나 디자인이나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절대 이 자전거를 샀을 때 타사의 하급의 자전거와 비교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기암은 기암이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전거 바닥도 그렇고 다른 스포츠도 거의 다 아마 동일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눈에 예쁜 걸 사야 가장 만족도도 높고 자주 쓰게 됩니다. 예쁜 자전거를 집에 두고 있으면 올 때마다 타고 나가고 싶을 텐데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전거라면 그냥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찝찝하기도 하고 내 눈에 예뻐야 한 번이라도 더 타러 나간다라는 이 정설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암 자전거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주실 겁니다. 특정 브랜드의 특정 모델이 굉장히 좋다더라, 이 브랜드의 이 모델이 새로 나온다더라, 요번에 어떤 게 바뀌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를 주실 텐데 당연히 이 정보들을 다 감사하게 받아야겠지만 결국 돈을 쓰는 건 여러분이고요. 그 돈은 여러분들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사셔야 돼요. 제가 지폴리니 본드를 굳이 그 돈을 주고 산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태리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정 브랜드를 막론하고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자전거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아니야, 미국 자전거가 좋아, 너는 미국 자전거를 사야 돼 라고 해서 만약에 그걸 샀다고 칩시다. 나는 이탈리아의 감성이 좋은데 분명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자전거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이 자전거를 팔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자전거를 접게 되겠죠. 혹은 다시 자전거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자전거로.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자전거를 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프레임, 휠, 그리고 구동계,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핸들바, 스템, 페달, 체인, 물론 체인은 구동계긴 하네요, 타이어, 튜브,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브레이크 케이블, 바 테이프, 정말 많은 것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서 한 대의 자전거가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레임, 휠, 구동계 이 세 가지만 보고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컴포넌트를 달고 나오는 자전거를 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각 자전거 브랜드마다 자기네들의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컴포넌트나 꽂아주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선호와 기호에 맞지 않는 컴포넌트가 장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B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조립할 때 대부분의 컴포넌트를 다 MB로 구성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MB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다를 더 좋아했다면, 칩을 더 좋아했다면, 3T를 더 좋아했다면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또 추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0만원짜리가 넘어가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조립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완차를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디스크 브레이크 완차 살 때나 완차를 사게 되지 여러분들이 림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도 심지어 조립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포넌트를 곳곳에 심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큰 것들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여러분. 타이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튜브도 심지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케이블 하나로 브레이크 감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요모조모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신상 출시 주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 업계도 분명히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매해 새로운 자전거들이 출시가 되고요. 그 출시된 자전거는 어떤 브랜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최근 몇 년간 얘네들이 신상을 발매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에어로 프레임과 엔듀어런스 프레임은 모두 신상으로 출시가 되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이 올라운드 프레임이 신상으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올라운드 프레임을 사게 된다면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자전거는
바로 구형이 돼버리겠죠? 여러분들 지금 돈을 얼마를 쓰셨나요? 얼마를 쓸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구형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최대한 이 자전거가 신상으로 오래오래 남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도 편하고 주변 사람들의 언급도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자전거들을 사고 싶어 라는 그런 조그만한 리스트가 작성이 되셨다면 이 자전거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상 출시 주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마 해외 포럼에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지인들 중에도 그런 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게 하나 더 있는데 신상이 나왔는데 신상에 변화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의 똑같은데 데칼만 바뀌었거나 정말 미세한 그런 조절만 들어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구형을 사고 구형의 가격적인 이점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조사들의 신상 같은 경우에는 투어 대회를 기점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들 아시죠? 거기가 그분들의 이런 증명의 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전거 출시일은 선수들의 첫 대회 기준으로 간단 말이죠. 대회 시즌 중간에 이렇게 자전거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대회가 저는 투어다운 언더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투어다운 언더라는 대회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니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공식 대회 중에는 걔가 제일 첫 번째 겁니다. 거기 나오는 자전거들이 다 신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피나렐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뚜르 드 프랑스가 끝나면 신상을 출시를 하곤 했어요. 왜? 항상 스카이가 우승을 해왔으니까 그 뚜르 드 프랑스 에디션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뚜르 우승하기도 전에 벌써 그걸 만들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네오스가 우승을 하는 순간 다시 또 새로운 프레임이 나오겠죠, 데칼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나는 특정 데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시기를 적절하게 잘 고려를 하셔서 구매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이 5번째는 매장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암 자전거를 살 때는 절대 온라인으로 사진 않아요. 캐년 자전거를 살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정 브랜드로 유명한 매장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대구의 레드도트는 비앙키로 굉장히 유명하죠. 광주의 화신인가요? 거긴 아마 트랙이 굉장히 유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샵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특정 브랜드를 구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 샵이 멀지 않다는 선에서는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샵이 그 브랜드를 가장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수입사에서도 이쪽 샵을 꽤 밀어줄 겁니다. 물량도 가장 많이 받게 될 거고 컴포넌트나 그런 AS도 이쪽이 제일 처리가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나 그 샵에서 정기 라이딩도 운영을 한다면 그 라이딩을 한번 참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길 가보시면 대부분 그 샵을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라이딩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자전거를 타는지, 어떤 휠을 쓰는지, 어떤 타이어를 쓰는지 한번 잘 둘러보시면 그 트렌드가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트렌드가 여러분들과 맞다면 여러분들은 주저할 거 없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A라는 프레임을 타게 됐는데 이 프레임에 뭔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그 프레임을 타시는 분들께 물어본다면 그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기 자전거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행여나 여러분들의 컴포넌트나 부품이 파손이 돼서 교환 또는 이제 재구매를 하셔야 될 때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면 구매 루트도 찾기가 쉽고요. 구매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 외에 다양한 뭐 편법이라면 편법인 그런 대체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 지인으로부터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인도에 던져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폴리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갔어요.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저 혼자 걸어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정말 제 주변에는 아직도 치폴리니를 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엘파마에 직접 물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한다는 건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주변 지인들이 나와 같은 컴포넌트와 나와 같은 휠,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면 그냥 가볍게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쉽게 해결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겁고 쉽게 자전거를 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살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오늘 짚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구매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른 유저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큰 돈을 주고 이 비싼 자전거를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나 여러분들의 정보 수집에 도움이 조금 많이 되셨다면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이것저것 하는 남자 쌍수르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